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제 희망사항이 시초가 음봉에서 한두 시간 겨루다가 양봉으로 올라가고 좀 세게 갈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이 빗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외국인이네요. 외국인이 왜 이래 파는지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어, 역시 은행 파산은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FOMC 목요일날 만약에 금리를 동결한다면 대폭락이 일어날 것 같아요. 대폭락. 역시 은행이 위험하다. 네, 0.5pp 정도 올린다 그러면 예상치 그대로 순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은 하면은 다들 몸살일 생각을 하셔야 되고 0.5pp 정도 한다 그러면 예상대로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진정세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 그러면 두산이 프라코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늘 또 한번 간만 보네요, 그죠? 예, 간만 보고 빠졌습니다. 그래도 뭐 대충 한 2% 정도 지켜준 것 같은데,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7,350원을 건들지 않았고, 저가에서 계속 끄집어 올라가서 올라갔는데, 외국인이 역시 물량을 좀 뱉어냈습니다. 걔는 담았지만은, 오늘 7,800원 딱 보더라고요. 보기에. 850원? 한번 타치하는 게 좋은데 이랬는데 그까지는 시세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그러나 캔들상으로 보면 일단 신호탄이 왔죠. 비슷 신호탄이 왔습니다. 지지선에 일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개걸음을 칠 건지 올라갈 건지 이번 주 FOMC 전까지 그리고 오늘 중국이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죠? 그거에 기대치에 강력 매수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더 관망을 해야 되겠다. 그럼 뭐 시진핑이가 푸틴 만나보고 무슨 소리 하는지 지키는 소리까지 다 듣고 어떻게 돌아갈지 보고 확인하고 들어올 것 같아요. 외국인은. 그때까지 기간이 좀 받쳐준다면 행복. 그나마 좀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7,800원 이상을 한번 타치를 두드려 볼 건지. 자, 타이밍은 3월 14일 겁니다. 3월 14일. 3월 14일 요 음봉의 물량을, 파란 물량을 요만큼의 양을 끄집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3월 15일 걸 한번 타치했어요. 그죠? 자, 십자선을 보시면 윗꼬리를 만져볼게요. 윗꼬리. 자, 윗꼬리 딱 여기죠. 그죠? 이게 딱 여기입니다. 여기 7,800원. 제가 7,850원, 50원 하는 이유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 가장 많이 던질 때가 이날에 3월 14일 그죠? 가장 많이 던진 날이 매도양이 요 매도양을 흡수해서 사가지고 끄집고 올라가야지 탄력을 받고 올라갑니다. 기술적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수급이 들어와야 되겠죠. 누가 들어오느냐 뭐 일반 개인은 안 될 거고 외국인이나 기관 중에 들어와야 돼요. 어떤 양이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 양이 들어와야 돼. 이 정도 양 100만 주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타이밍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타이밍을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갑니다. 같이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한 1,000원 정도 선을 더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저러나 일단 신호탄을 한번 왔으니까 내일도 다시 한번 보면 되고 왠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7,350원 쭈쭈비 내려가면 올라가면 관망. 예, 예,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좀 더 빠질 때 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자, 1Q, 2023년 1Q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 이번 주가 거의 그 말이죠, 그죠? 끝나가면은 이제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추정치는 2022년 4Q 실적의 따블입니다, 순이익이. 그런 이유는 제가 누차 설명드렸듯이, 회사채를 갚으면 이익이 늘어나요. 제법 많이 갚아서 한 3천을 갚았기 때문에, 연단위로 따질 때는 한 300억 넘어 될 겁니다. 3, 400억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익 자체가 분기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가이드 추적치가 순이익이 한 600억 정도 되더라고. 자, 그래 봤을 때, 어, 아직까지는 우리 차트는 흘러내려서 바닥을 다졌고, 끌게는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시되 관망하시고, 일단 3월 14일 이 금액을 뚫고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때까지. 요거 뚫고 올라가면은 조금 매수하시도 안전빵입니다. 왜냐면 다음 단계가 요 3월 7일 8,700원이기 때문에 요거 8,000원을 뚫었을 때 700원 같으면은 대충 9% 10%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뚫고 올라간다면 조금 담으셔도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사이에 혹시나 물려버리면, 빠져버리면 내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제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깊이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HMM. 그리고 저도 아직 저는 손도 안 댔습니다. 그대로 저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코는. 자, HMM. 오늘 1.23% 빠지네요. 1.47% 빠졌네요. 자, 그런데 차트를 보면은 빠진 게 아니에요. 네, 숫자에 현혹이 되시면 안 됩니다. 2만원이 무너진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생기는데 일시적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말아 올리더라고. 그래서 2만원 뭐 무너질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시 한 1.23%, 1.5%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계속 공방을 벌일 거예요. 여기서 언제까지? 모레 22일 날 일정대로 하면 22일 날 발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DS 영감제의가 한번 해볼 거라고 기어 들어왔더라고요. 참여 입찰서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놈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의 큰 M&A는 GS 모간이 많이 했습니다. 국내 기업도. 요놈들은 귀신이에요, 귀신. 진짜 귀신입니다. 돈 냄새 하나만큼은 기가 차게 만든 놈들이에요. 그리고 이만한 M&A를 성사시킬 만한 우리나라에 매각 선정사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이게 보통 보면 수익률의 매각 금액이 2%에서 5% 사이에요. 그러면 2.5% 잡아도 1,000억이 넘어요. 수수료가 1,000억이. 굉장히 큰 딜입니다. 이게 지금 HMM 같은 경우는 국내에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는 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섣불리 덤벼들기도 힘들 것 같고, 아마 얘들은 근데 솔직히 이거 합리적인 사기꾼들이에요. 법 한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합리적인 사기꾼입니다. JP 모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니까 합리적인 사기꾼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요. 예. 기브 앤 테이크에서 상당히 그 논리가 정확하게 서가 있는 놈들이라서 그 내용 안에가 아마 보면은 회사차 반드시 또 그 입찰 제안서에 컨디션 하나가 뭐였냐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집합을 연구체와 회사체가 포함되어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집합을 낼 수 있는 업체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집합을 아주 합리적으로 아마 끄집어냈을 거라는 기대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가를 잠깐 설명하기 전에 제 구독자 한 분 중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배당금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전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분석입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겁니다. 첫째가 잘 아시겠지만 이 자산이라는 건 부채와 자본의 합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배당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현재는 이 애들이 자본이 얼마냐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분기 실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약 23조입니다. 23조. 그 다음에 부채는 지금 부채 비율은 어떻게 나와 있냐니까 36%가 나와 있어. 36%. 2022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36%. 자,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 자산이라는 건 자기 자본에서 부채를 빼고 난 거예요. 그죠? 그게 자산이에요. 근데 부채 비율이 36%라 그러면은 자본금에서 대비를 해보면 현재 상태에 지금 우리가 배당금이 나온다면 한 6천, 대충 한 6천억 보고 그 다음에 이 애들이 지금 가장 큰 게 뭐냐니까 신조 발주 해놓은 겁니다. 그것도 부채에 들어가요. 지금 외상거래니까 계약금도 주기, 그거는 집행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애들이 또 한 게 가장 큰 게 뭐냐니까 한 2년 전에 컨테이너 오다를 내려놓겠어요. 그것도 조달입니다. 조달이. 이런 것들 다 하고 정리를 하고 나면은 대충 돈이 얼마나 남냐니까 7조 5천억에서 8조가 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7조 5천억에서 8조까지는 안 돼요. 약 7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약 현금 잉여 현금이 약 대충 14조 5천억에서 15조였는데 거기에 10%부터면 약 3천원입니다. 배당금이. 그런데 이애들 계산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니까 자산의 부채와 자본을 뺀 자산에서 남아있는 현금, 그러니까 계산을 다 하고 남아있는 현금이 약 7조 5천억을 봤을 때 저희들이 배당을 받는 금액이 7%에서 8%였어요. 현금 배당이.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1200원이 다 배로 준 게 결코 적은.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러면은 1200,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채를 전체를 정리 다 하고도 남아있는 돈이 약 7조 5천억이면 여기서 자기들이 약 8% 정도를 현금 배당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배당과 회사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애들이 지금 5천억짜리 주당 5천원으로 회사채와 연구채를 발행한 게 5억만 줍니다. 그죠? 곱하기 5천원 하면은 2조 5천억이에요. 그렇죠? 2조 5천억이죠. 자, 그러면은 이 2조 5천억을 이번에 만약에 갚는다면 2조 5천억을 주당 5천원에 갚겠습니까? 아니겠죠? 최소 만원을 받을 거예요. 최소 만원.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5조가 날라갑니다. 5조. 5조 플러스 우리 이번에 만든 5조 6천억. 대충 2조 현금이 2조 정도가 남아요. 그렇게 나가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2조는 회사 운영해야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현금은 남겨둬야 됩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단지 그 금액은 경영 회사를 인수하는 지분 40%를 파는 거기에 프리미엄으로 그 현금까지 들어간 걸 계산을 해서 주당 가치를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매각하겠죠. 그러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다 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구채와 전화사채를. 만약에 50% 갚는다면 경영 프리미엄을 더 받겠죠. 그러면 매각 대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거는 1,000원을 더 먹으려다가 소탐 대실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배당을 이번에 기대치만큼 안 줬어도 좀 안 줘서도 좀 적게 받은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약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 회사가 누구한테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채와 연구체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거기에 따라가 이 회사의 현재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고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하가 있는 입장이라면 이 주가 과연 어떻게 올라갈 거가 아니면 내려갈 건지 아니면 올라간다면 얼마나 올라갈 건지 그럴 땐 연구체 회사채를 100% 전부 다 정리를 한다면 부채를 갚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호재가 됐습니까? 저는 50대 50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역선을 해보고 현재 남아있는 자산으로 봤을 때 부채에 들어가 있는 이 영조 회사채가 주당 5천원에서 2조 5천억이 5억 5억만 주로 계산하 5억 주로 계산했을 때 2조 5천억에 곱하기 만원을 했을 때는 이리저리 하면은 현재 이 회사의 현금 유동성 현금 기본적 유동성 현금을 빼고 나면은 딱 깨끗하게 그려야 됩니다. 단지 자본의 23조에 대한 경영 프리미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40%에서. 네, 그래서 제가 27,000원, 3만원, 3만원 어쨌든 이유가 만약에 2만 제 지금 설명했던 분석이 맞다면 예상대로 간다면은 3만원 이상은 충분한 가능성이 논답니다. 그렇겠죠? 현재 나와 있는 5억만 주에 2만원인데 나오지 않은 거기에 반영대가 있는 2만원이라면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 가격이 최소 50% 이상은 기본적으로 올라가서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게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적다면 회사채를 많이 많이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전에 한 번 뉴스가 나온 게 다른 회사채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지급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의 5%는 남기고 매각을 하겠다 라고 했던 이유가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에 대한 실망보다 앞으로 이 전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22일 날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선정 발표를 한다면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이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에 JP 모간이 선정된다면 JP 모간이 입찰서에다 넣어놓은 해법이 분명히 연구체와 회사체에 대한 해법이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됐다면 이번 주총에 발표가 됩니다. 3월 31일인가 30일인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고 가보시죠. 어떤 반응을 와서 얘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펄을 EPS를 주당 가치와 거기에 따른 비율을 얼마나 줄지는 그것이 결정을 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반드시 움직일 겁니다. 뭐 희망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최악이 없어요. 지금이 최악이지. 그렇죠. 뭐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아주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생각하시면 배당 적게 받는 만큼 얘들이 회사채를 많이 매도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써야 될 돈, 갚아야 될 돈을 제껴나오고 남아있는 약 7조 5천억 중에서 현재 배당금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돈 갖고 결정적인 이 회사채와 연구채를 정리할 것 같아요. 자 그래 보시면은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간단할 것 없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비율만큼 평가 절하에는 이 HMM의 주가는 그게 정리된다면 그만큼
다시 절상되겠죠. 그죠? 올라가겠죠. 그 금액을 저는 스타트를 27,000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30%. 물론 하루 만에 30%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계속 체크하면서 이 유동성의 이 수급들을 체크하면서 제가 보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방송하는 거고 한번 지켜보시고 관만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중공 오늘 한번 간봤습니다. 그죠? 자, 5,000원 뚫고 8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얘들은 지금 뭐를 보고 있느냐니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저기 1Q 실적, 2Q 실적 대충 추정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좀 움직였다가 이것도 빠졌어요. 지금 계속 봅니다. 철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일 거예요. 철강이 움직이면. 그리고 제가 정말 장담하건데 올해 선박에서는 올해 만약에 끌기가 된다면 자동차, 철강, 조선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끌기가 된다면 거기에는 포스코 케미칼도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고 지금 이 끌개는 아마 마지막 끌개는 이쪽에서 놓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바퀴 돌아갔어요. 지금 거의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종목당 거의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5천원 뚫고 80원까지 갔다가 다시 5천원 무너졌다고 실망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계속 사가지고 모아야 될 주식들이지 실망할 주식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5,500원부터 스타트 한다고 보시면 되지 뭐 5,300, 400원 올라갔다고 좋아하실 일도 아닐 거고 그래도 물려가 있을 분들 계실 건데 그러나 제가 항상 보지만은 올해 이 철강하고 조선은 아주 희망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무가 좋은 회사는 성장이 더디더라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아요. 정상적인 것 같으면. 보통 세력들이 들어가 난리구출 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주식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주식을 360일 동안 계속하는 이 증권 시장에서 결국 살아남는 회사들은 돈이 있는 회사들은 살아남습니다. 아니면 흑자 경영을 하든가 그것밖에 없어요. 호텔 신라가 왜 이래 빠졌습니까? 경영상은 좋아도 돈을 못 버니까 빠지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그래도 주가가 그나마 견디내는 거 왜? 돈이 많으니까 견디내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수 논리로 생각하셔야지 저희들 개미가 무슨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렇죠? 어떨 때 보면 가장 간단한 거예요. 돈이 많던가 돈을 잘 버는가 돈을 못 벌어도 회사에 돈이 많아서 견딜 수 있는가 내성이 있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대부분 작전주 그러니까 법이 보장해둔 자주주 법 테두리 내에서 작전하는 세력들은 많습니다. 그거는 위법이 아니니까 대부분 그런 데는 보시면요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거의 없어요. 뭐 1%, 2% 이런데 아니면 아예 없는데 이 세력들이 들어가서 장난을 치던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렸다가 수익을 보고 하는 거지. 코스피 200 종목에는 거의 작전 세력은 있다고 보시면 오산입니다.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공매도. 공매도 세력은 코스피 200이 많아요. 왜?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 보시면 되지. 대부분 보면은 막 주가가 늘뛰게 치고 이런 데는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고 코스피 200 종목은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보는 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삼성중공 같은 경우 작전들 돌아가고 못합니다. 그런 거는 아예 생각도 뭐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 제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은 소형주는 손을 안 대요. 예, 중형주도 좀 웬만하면 들어도 이것도 보면은 두산 인프라코는 중형주잖아요, 그죠? 그러나 외국인 지분율 보세요. 이런 데는 작전을 못 해요. 단지 수급에 따라 가지고 수익을 보고 손절을 하는 각들은 많이 생기더라도 이 무슨 작전에서 그지 보려고 이런 걸 못 합니다. 할 수도 없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홈도 마찬가지예요.
지분율이 외국인 지분율이 5% 이상 뭐 한 10% 이런 데는 그런 어떤 합법성을 위장한 작전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혼돈시키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뭐를 보냐니까 앞으로의 성장, 영업률, 실적, 재무, 이익 이것만 따지고 들어가서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런 건 없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중공업이나 두코는 유상증자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총 맞아 죽어요. 제가 또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제가 유상증자는 호재라고 그때 끄집 올라갈 때 한번 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쳐다도 안 보겠죠. 그죠? 이랬던 저랬던 하지만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비정상적인 것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오늘은 뭐 대충 다 끝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진핑이 지금 불나서요. 지금 발바닥에 불이 떨어져가 온 동네방네 다닐 겁니다. 다니면서 한 바퀴 돌고 중국에 들어와서 북경에 자기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중국의 주가는 다시 끄집고 올라갈 것입니다. 네, 그게 며칠이 걸릴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중국으로 돌아오는 소리에 따라가 아마 중국 주가는 상하이, 홍콩 H 항생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디로? 위로 움직입니다. 네,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상당히 혼조된 시장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단지 하나 튼튼한 건 일본입니다.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은 제로금리 시대를 지금 십몇 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리스크가 있는 게 미국 국채금리였어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타격을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10년 금리도 0.5까지 아래 편차 0.5까지 잡아놨고 올려줬는데 이번에 은행 이것 때문에 국채금리 빠지는 바람에 미국이 일본이 그냥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빵빠레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빵빠레를.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마 이번 주 목요일날 FOMC가 끝나고 나고 0.6포인트 전망치대로 놔준다면 조금 안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래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니 생각하시고 며칠만 더 지켜보시면은 다시 한번 좋은 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누님이 일본에 사시는데 누님 투자금도 제가 좀 관리를 해요. 제법 큽니다. 어, 제법 많이 큽니다. 뭐 HM 주식으로 따져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만 한 5천 주 정도의 금액 정도 돼요. 그래도 이제 우리 그 누님 투자 금액도 제가 지금 HM입니다. 다 해놨는데 그러나 그 똑같은 이 방송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그 누님한테도 전화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주식이 성격하고 비슷하게 가요. 성향하고도 비슷하게 가고 그 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모른다 알아서 되겠지.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은 그래 돈을 법니다. 변동성에 파닥파닥 뛰다 보면은 왜 그 생선이 그냥 바다에서 그냥 무트로 놓으면 펄떡펄떡 뛰다가 숨차 죽듯이 흥분하시면 안 돼요. 안전하고 그나마 안전한 게 주식에는 안전한 게 없지만 그나마 예, 좋은 매각 이슈가 있는 회사들 우량주 회사들은 정말 그냥 사놓고 기다리시면은 알아서 올려놓는다니까요. 이 포닥거리는 생선들이 알아서 올려놓습니다. 뭐 실례로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저는 18만원 19만원이 꾸준히 이 네이버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18만원 19만원입니다 20만원 무너지면 사놓고 뭐 예를 들어 18만원 내려가더라도 이거 한 6개월
1년 들고 있으면은 한 25만원, 30만원 그냥 안 가겠습니까? 그죠? 왜? 경제가 계속 꼬라박을 수는 없잖아요. 성장하겠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이나 내 멘탈이 안 무너지고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이 개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 실누님이지만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코드가 맞으니까 저한테 투자도 하겠지만, 뭐 형제간에 투자해봤자 거긴데, 여하튼 항상 제가 저를 이래 신뢰하고 믿어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조심하죠. 자,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스닥이 올랐다 내렸다 온탕nen탕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예,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끄기도 없이 강보합이 끝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내일까지. 목요일날 FOMC까지는 아마 오리야 길이야 하지 싶은데, 자, 거기 흔들리지 마시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목요일까지. 자, 목요일날 그러지면은 방향이 정해지면 주가는 달립니다. 자, 그때까지 맥주도 한잔 하시고 여유를 즐기시면서 내일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